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있어 월, 수, 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녹음 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화요일, 목요일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1월 19일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15일과 16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먼저 원님 15일 글입니다. 약식기소로 벌금 600만 원 나왔고요. 벌금 낼 여력이 되지 않아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 낼 여력도 되지 않아 고민이 많은데 정식 재판 청구를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되면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한 번 더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한 번 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말 당장 벌금 낼 여력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보죠.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벌금 얼마까지만 가능한가요? 자, 1번 질문,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어떤 기사를 보면은 600건 중에 한 건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600분의 1 확률인데 600분의 1 확률을 보고 진행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1%도 안 되는 확률인데. 그래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뭐 한도가 얼마든 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600분의 1이라면은 이거는 1%도 안 돼요. 두 번째 질문.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는 기준이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근데 그 최종 선고 금액이니까 벌금 500만 원 기준이 맞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0분의 1 확률인데 그게 나올까요? 제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얘기했고요. 4번, 벌금 500만 원 이하는 봉사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데 조건이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자, 사회봉사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가시면 사회봉사 신청을 하라는 용지가 있어요. 거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것도 어떤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생활이 곤란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사회봉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일단은 대상은 됩니다. 벌금 500만 원까지만 되니까요. 봉사활동도 안 된다면 벌금 연기 신청이나 벌금 분할 납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벌금 연기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고요. 벌금 분할 납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산회생 개시 결정자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 장애인, 등록된 한부모 가정 뭐 이런 분들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사유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벌금에 대한 분납 신청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분납이 돼도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다 내야 돼요. 항소를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법정 대리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면은 우편이나 등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항소는 1심 선고를 받고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 민원실에다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지금 벌금이 이미 깎였는데 여기서 더 깎일 것 같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야쿠르트 전동카와 자전거 사고 꾸리냥님. 친한 동생이 골목길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도중 야쿠르트 전동차와 부딪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타는 야쿠르트 전동차는 뭘까요? 자전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토바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소형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줘야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예요. 일반 교통사고. 오토바이하고 부딪혔다고 보시면 돼요. 딱.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다가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